안녕하세요. 공과대학교의 신소재공학부에 지금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번 주에 여러분들 시험이 다 끝나셨을 텐데 저희 과는 아무래도 좀 교수님이 좀 저희를 괴롭히려고 하시려는지 다 저번 주 금요일에 시험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막상 시험이 끝나고 내가 이제 막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러니까 금세 이제 11월 달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2015년도 11월, 12월 하면 훅 하고 끝나요. 그럼 이제 여기 중에서 새내기 분들은 이제 이때까지 기호만 봤던 막둥이였는데 이제 밑에 후배들이 들어올 거고 2학년들은 이제 3학년부터 전공 헬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제 3학년들은 제일 슬프죠. 취준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데 난 도대체 대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까? 라고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1학년 1학기 입학했을 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이거는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저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제가 이제 3년 동안 이 학교를 다녔을 때 대학교 생활의 저만의 기준이 뭐였는지 여러분께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기준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 고등학교 때로 한번 가보도록 해봐요. 그러면은 자, 아마 경북대에 다녔던 학생들이 경북대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아마 공부는 다들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상고나 아니면 최고 이런 특수 목적 학교를 빼고는 아마 대부분 목표가 그거였을 거예요. 아,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학교, 내가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자. 다들 이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고등학교 때는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이 내가 고등학교를 살펴봤을 때 내가 잘 지냈는지 못 보냈는지 라고 생각하려면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기준 척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대학교에도 아마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그러니까 선배들이나 후배들을 봤을 때 학점이 잘 나오면 쟤 뭐 성공 학교 생활 잘하고 있네 이렇게 정확히 말할 수 있을까요? 꼭 학점이 좋다고 해서 취직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취직이 잘 됐다고 해서 학교 생활을 잘했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이때부터 이제 대학 생활에서 도대체 기준점이 뭔지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제 3년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한번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과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뭐 학회장이 이거 오늘 한다 이러면은 다 뛰어가서 뭐 열심히 도와주고 아니면은 뭐 임원단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과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대학 생활을 펼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유형은 동아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봉사 동아리나 발명 동아리를 하면서 자신의 취미를 이제 자기의 경험들과 접목시킨 사람들. 이런 유형이 있고 세 번째는 대외활동. 그러니까 뭐 공모전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학교 밖에서나 아니면 학교 안에서의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하면서 자기 경험을 쌓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자, 마지막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제 학생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라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일단 학생이니까 해야만 하는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다시 자세히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일단 우리는 학생이니까 이 공부만 한 사람들을 학습적인 요소를 중요시 여긴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과생활, 동아리, 대활동 이게 자세히 보면은 다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비학습적인 요소라고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학습적인 요소와 비학습 요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스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스펙과 이제 학교 공부 중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치중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저는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정말 큰 꿈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대학교 생활하면서 졸업할 때까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졸업하자. 이 생각으로 입학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교 생활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딘가에 감옥에 갇혀있는 느낌? 항상 정해진 규칙에 따라야 되고 정해진 교복에 정해진 공부 수업 시간을 들어야 되고 그게 항상 반복이 됐었어요. 근데 그런 생활을 하다가 대학교에 딱 들었는데 누구 하나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수업을 늦어도 뭐라는 사람이 없고 내가 결석을 해도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 전 열심히 놀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친구들과 공강 시간에 이제 일정담에서 피자도 사 먹고, 그다음에 과 체육대회 나가서 계주 선수로도 활약해보고, 그다음에 친구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같이 이제 추억도 쌓아보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동기들과 정말 재밌는 생활들을 보냈어요. 하루하루가 동기들이랑 보냈는데 뭐 누구 제약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학기가 훅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1학년 2학기가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나는 학생이니까 한번 1학년 1학기를 신나게 놀아봤으니까 이제 1학년 2학기 때는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좀 열심히 공부를 해봤어요. 수업 시간에도 안 늦고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다 필기하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 막 질문도 하러 가고, 그래서 옆에서 애들 막 신기했죠. 아니 1학년이 왜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 근데 저는 일단 목표를 세웠으니까 그걸 끝까지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역시나 보상이 따르더라고요. 저 이제 그때 이제 최고 학점을 찍고 이제 성적 전액장학금 받고 너무 기쁜 거예요. 일단 무엇보다도 이걸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리니까 아빠가 이제 저희 집 아빠가 완전 경상도 상남자세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저한테 우리 딸 사랑한다, 우리 딸 예쁘다 이런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딱 해주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그 무거운 저를 훅 들고 이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아기 때만 들어봤던 우리 딸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런 성적을 내니까 그 상남자 같던 우리 아빠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구나. 이 정도로 대학교 생활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의문점이 좀 드는 거예요. 이제 2학년 1학기 때 저는 이제 신소재공학과로 재료를 배우는데 뭐 원자 구조도 배우고 열 에너지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근데 이거 다 배워서 결국 어디에 쓰는데 그걸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일단 공대생이고 졸업하면 어떤 제품을 만들 건데 그 제품을 어떻게 만들 건지도 난 도저히 짐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아무리 이론 공부해봤자 이거 결국 어디다 쓰이는데 라는 걸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때 뭔가 2%가 부족했어요. 이런 시점에서 여기 보이시는 잘생긴 남자 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소연아, 혹시 발명 공모전 같이 안 나갈래?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 이제 공모전 이런 거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괜찮을까 싶었는데, 왜냐면 아무래도 시간이 뺏기니까. 근데 왠지 제가 그때 하고 있었던 생각들을 이 공모전을 하면서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모전을 하자는 선배 제안을 덥석 잡았죠. 그래서 4월 달부터 이 공모전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 공모전이 뭐냐면 이제 대학생 3명이나 4명이 한 팀을 이뤄가지고 어떤 제품을 직접 설계를 하고 그거를 돈을 지원금 받아서 직접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발에다가 넣는 패치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여자들 분들은 이제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오늘 이제 예쁘게 보이려고 하이를 신었는데 하이를 신으면 예뻐 보여요. 다리도 이제 굵은 다리도 얇게 보이게 해주고. 근데 문제는 이제 남자분들은 모를 거예요. 이게 신으면 정말 아파요. 정말 이제 한 걸음 이렇게 내딛을 때마다 이러면서 진짜 여자들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막 걷고 있지만 속으로는 막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직접 하이를 신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하이를 아프게 하는 이 아픈 고통들을 바꿔봐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팀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마 애기들 공원에서 보면은 애기들이 이제 길을 걸어 다니면 신발에서 이렇게 빛이 총총총총 하고 나는 거 다들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그게 실제로 뭐가 들어가냐면 거기 건전지가 없어요. 거기에 이제 앞전소자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앞전소자가 뭐냐면 내가 이 앞전소자에 압력을 이렇게 탁 주게 되면은 이게 전기로 바뀌는 거예요. 저희는 여기서 모티브를 따서 내가 이렇게 압력을 주니까 발이 아프니까 이걸 오히려 바꿔서 생각해서 이거를 내 고통을 치료해주는 원동력으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팀원들과 함께 이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만든 거는 여기서 이제 이 패치를 신으면 걸을 때마다 압력이 생길 거예요. 그 압력이
이제 여기서 작게 보이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인데 쉽게 얘기하자면 작은 컴퓨터인 거예요. 그럼 이 컴퓨터에서 그 압력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거를 전기를 시간마다 저장을 해놔요. 그럼 그 시간을 저장한 전기들을 여기 보이시는 초록색 램프가 보이는데 물리치료에 가면은 근육의 피로를 어떻게 푸냐요? 라고 물으면 적외선 LED, 여러분들이 이제 빨간색 불빛으로 근육 치료하시는 거 다들 본 적 있을 거예요. 그걸로 이제 고치는데 그거를 저희가 여기다 단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 그 압력이 여기서 적외선 LED로 나와서 내 피로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는 제품을 개발했었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지원받은 돈으로 제품을 만들었었죠. 여러분 이까지 보면은 저희가 만든 데 있어서 이러한 제품을 만든 데 있어서 그냥 단순히 이론 공부만 했던 그 공대생 4명이 모였을 때는 무슨 생각이냐면 그냥 저항 개선하고 뭐 전력 개선하고 뭐 이렇게 개선해가지고 그런 결과를 그냥 단순히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제 전기 헤어 키트 다들 기억나세요? 이거 한 것처럼 그냥 단순히 연결하면 짠 하고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냥 대충 뭐 계산한 값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봤죠. 근데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적외선 LED 자체가 열이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신고 있으면 내가 치료하려고 이걸 신고 다니는데 오히려 화상이 당하는 거예요. 뭐 그런 문제점도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론을 공부를 할 때는 뭐 어떤 걸 계산하시오 이러면 이상적인 가상 조건에서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뭐 전선을 만들면 저항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고 뭐 마찰이 생긴다든지 에너지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해요. 근데 단순히 이론 공부만 했던 저희는 그걸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 해야 이제 거의 9개월을 버티고 나서 아까 보여드렸던 제품을 만든 거죠.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나서 저희는 은상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은상을 받은 거 가지고 이때 엄청난 쾌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어떠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학교 공부가 솔직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학교 공부는 책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책이 없으면 교수님한테 찾아가면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공대생들이 느끼실 건데 이걸 진짜 직접 제품으로 만든다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내가 없는 답을 직접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답을 만들어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 동모전을 하면서 대외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어요. 이때부터 저는 이제 대활동의 매력에 막 빠져들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이게 이제 US 스터디 세미나를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미국의 뭐 시사, 역사, 문화 이런 걸 대상으로 여러 가지 토론 주제를 잡고 그거를 발표 주제를 이제 제출한 다음에 심사 과정을 거쳐서 그 합격한 학생들끼리 모여서 미국 대사관에서 2박 3일간 캠프를 하는 거였어요. 제가 이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 자만심이 좀 컸었어요. 뭐 내가 학점도 좀 되는 것 같고 뭐 대외활동도 해서 발명품 공모전 내서 은상도 받고 이만하면 나 괜찮은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를 가보니까 이제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때 느꼈죠? 내가 우물한 깨구렸구나. 여기서 자만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에 보통 200명 정도의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오는데 이 교환학생들이 실제로 한국에 오면은 여러분들도 파리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시면 뭐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내가 어떻게 뭐 수강 신청 어떻게 하고 어디 가서 뭘 사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국제교류학생대사 PS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한국인들의 홍보대사가 있다면 우리는 외국인 교환학생들의 홍보대사인 거죠. 근데 막상 공대생이 딱 돼서 느끼는 게 공대에서는 이제 영어를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거를 보충해준 역할이 국제교류학생대사였어요. 실제로 저는 이제 제 인생 중에서 영어를 제일 많이 사용했던 시점이 이 시점인데 어느 정도였냐면 근데 이 활동을 하면서 너무 영어를 많이 쓰고 영어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꿈까지 이제 영어를 꾸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영어를 막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 제 겉모습만 본 사람들은 이 경력들을 보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와 박수연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3학년 동안 이 모든 걸 다 해냈지?
와, 이 수상 내역들을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대외 활동들을 막 하면서 슬럼프 없이 힘든 점 하나도 없었을까요? 사실 그랬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 그랬으면 마치 디즈니만처럼 해피엔드로 끝났겠죠? 아, 박수현은 그렇게 대외 활동하면서 대학교 생활을 잘한 것처럼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보냈습니다 라고 끝나겠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여러 가지 경력들을 쌓으면서 엄청난 슬럼프를 겪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한테는 시간이 하루가 24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똑같이 이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이 사람도 하루는 24시간, 저 사람도 24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대외 활동을 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뭐 2학년 1학기 전까지만 해도 난 이제 시간이 그냥 공부를 하거나 친구들이랑 놀거나 그 둘 중에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학점이 잘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대외 활동을 시작한 그 시점부터 시간이 이제 내가 공부한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대외 활동을 하게 되면서 학점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학점이 떨어지는 그 초기에는 저는 나름 위안을 삼았어요. 아, 내가 학점이 떨어지더라도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스펙들이 있으니까 난 괜찮겠지, 난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부모님과의 갈등이 엄청 심해졌어요. 그래서 아빠는 이제 첫 번째로 제가 공모전 했을 때는 아버지가 우리 딸 장하다, 와, 연상을 봐도 오더니 와, 장하다, 우리 딸 사랑해 막 이랬는데, 그 이후로부터 제가 이제 학교 공부보다 대활동 쪽으로 좀 많이 빠져나가니까 아빠가 너 또 일 벌렸냐? 이번엔 또 뭐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부정적이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아빠는 제가 무슨 활동을 하면은 왜 무슨 일 하는데? 뭐 이번에 뭐 하니?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아빠 저 이번에 또 뭐 해요? 하면 또 뭐 하는데?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부정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아빠랑 저는 갈등이 시작하게 된 거죠. 일단은 저는 이제 아빠랑은 가치관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그냥 괜찮게 생각하고 넘겼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제가 인생의 멘토로 삼은 선배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소연아, 너 있잖아. 여러 가지 대외 활동 많고 다 좋아, 멋있어. 근데 너 이거 전공 공부 학점 다 버려가면서 이거 하는데 결국 네 목표는 뭔데? 결국 네가 이걸 다 해서 가고 있는 방향이 뭔데? 라고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들었는데 진짜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말이 없고 내가 뭐라고 변명해야 될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저는 이제 집에 가면서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때까지 난 나름 뭐 여러 가지 스펙들을 쌓으면서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난 대학교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건지, 내가 뭘 바라고 나가고 있는 건지 그게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저는 이제 내가 이때까지 뭘 했는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망친 학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체성의 혼란과 삶의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는 일단은 내가 뭘 하는지 간에 내 지금 전공이 신소재공학이니까 신소재공학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미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해야 되고 이 대활동도 해야 되고, 이때부터 저는 해야 될 일은 이만큼 쌓였고 시간 없으니까 삶의 여유가 없어졌어요. 이때 제가 뭐가 확실히 바뀌었냐면, 이제 북문에서 정문까지 보통 제 친구들의 걸음으로 가면은 20분으로 가요. 근데 저는 이제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다 보니까 걸음이 엄청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전 정문에서 북문까지 5분? 8분이면 슉 다 가요. 이 정도로 걸음이 빨라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구들과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면 소연이 바쁘잖아. 너 항상 바쁘잖아. 제가 뭐 놀자 이러면 바쁜 소연이가 웬일로?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막 너 삶의 여유 좀 가져라. 다들 이제 저를 너무 바쁜 애로만 보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저는 이제 혼자 울기도 하고 혼자 이제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하면서 정말 엄청난 슬럼프에 이때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해결하고 싶었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럼 네가 지금 대활동들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넌 그럼 좀 후회하겠네? 대활동 이때까지 했던 거 후회하겠네? 라고 물어요. 근데 사실 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학점이 떨어졌든 간에 내가 전공 공부를 좀 소홀히 했던 건지 간에
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얻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로 표현을 못해서 못 적은 것뿐이지 이거 이외에도 얻어간 거는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배웠던 생각들, 그 경험들이 전 정말 값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앞으로 뭐가 되든지 간에 난 일단 지금 전공이 신소재공학이라는 그 전공, 내 기본 줏대가 있으니까 그 기본 줏대는 가지고 전공 공부는 좀 제대로 해놓을 걸. 이게 좀 아쉬움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인생을 되돌아봤었어요. 대학교 생활을.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해보자면 1학년 1학기 때부터 1학년 2학기 때까지 이 당시 이제 뭐 대활동 전혀 몰랐을 때는 전 그냥 단순히 공부만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에만 치중돼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때는 제가 그냥 단순히 책과 이제 저랑만 대면하다 보니까 허전함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선배를 통해서 공모전을 하게 됐고 그때는 이제 제 전공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전공 공부를 이제 발명 공모전에 접목시키고 이런 식으로 서로 도와주다 보니까 내가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배분했지만 시너지 효과로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후로부터 대외활동에 이제 빠지게 된 그 시점부터 저는 이제 공부는 소홀하게 되고 대외활동만 열심히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부는 그 기타 활동에만 계속 치우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인생을 되돌이켜 봤을 때 대학 생활을 제일 뿌듯하고 제일 후회가 없었던 시점을 생각해보면 2학년 1학기였어요. 그때를 잘 생각해보니까 공부도 공부 나름대로 내 줏대, 내 기본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했었고 이거의 2%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타 활동도 열심히 했었고 이런 식으로 서로 적당히 이제 균형을 찾으면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이때 나의 이제 생활 만족도가 제일 컸던 거죠. 이제 제가 이제 군인 사진을 가져왔는데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저도 그렇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뭐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나 자신과도 싸우고 다른 사람과도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무기를 쓸 줄 아는 능력과 무기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과 싸우고 나랑 싸우기 위해서. 그러면은 군인은 이제 군대 갔을 때 무기를 제공받고 무기를 쓸 줄 아는 능력을 배우게 되는 거죠. 전 여기서 비유를 했을 때 무기를 쓸 줄 아는 능력을 공부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이 전공에 관심 없더라도 내가 아무리 이 전공에 이제 이 길로 안 갈 거더라도 난 이미 이 경북대학교라는 학교에서 신소재과학으로 다니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의 전공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본 줏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을 열심히 하면서 그게 이제 무기를 쓸 줄 아는 능력인 거죠. 그걸 가지고 실제로 무기를 기타 활동,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기의 기본 그 전공들과 관련된 걸 보충하면서 여러 가지를 무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군인이 무기는 들고 있는데 무기를 쓸 줄을 몰라요. 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무기를 쓸 줄 아는 능력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대학 생활에 있어서 어느 거에만 치중하지 말고 아무리 내가 내 전공에 관심이 없든 내 전공에 관심이 있든지 간에 자기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자기의 모자란 점들을 경험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타 대외 활동으로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솔직히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 이제 3학년이고 저도 아직 잘 몰라요. 앞으로 뭐가 될지. 하지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느낀 점으로 여러분한테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대학교 생활을 되돌이켜 봤을 때 너무 학교 공부만 열심히 했다. 그러면 이제 기타 대외 활동들도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 경험들을 채워나가 보시길 바라요. 반대로 난 이때까지 이제 약간 현실 도피적으로 뭐 전공 공부가 안 맞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전공 공부가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대외 활동들을 했다. 이러면 그건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본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자기의 적절한 밸런스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이제 대학 생활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